술, 담배는 그냥 다 백해무익하시잖아요.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눈이 확 나빠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안과 전소희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 답글로 달아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도막염으로 실명을 한 경우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안 보이는 원인이 교정이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져서 포도막염을 앓으시면 눈 안에 염증세포들이 돌아다니다가 주변 조직들이 이렇게 떡떡 들러붙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신경이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하면 막이 여러 겹으로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유리체온탁이 심하거나 백내장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염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셨어서 눈 뒤에 있는 시신경이랑 망막을 다 녹였다. 그런 경우는 그거는 못 고치겠죠. 포도막염으로 실명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실명하신 원인이 신경 손상인지 여부가 고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VKH가 가장 의심된다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CMV 검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VKH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제 맥락막이라고 하는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붓는 병이어서 중심성 망막염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중심성 망막염도 맥락막이 부어서, 근데 그거는 염증이라기보다는 혈액순환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그 밸런스 이상으로 물이 차는 게 중심성 망막염이라면, VKH 같은 경우는 염증이 생겨서 맥락막의 염증 때문에 물이 많이 고이시는 거여서 아마 지금 가장 의심된다, 확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이제 중심성 망막염 같은 것들이 감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실 것 같고요. VKH 같은 경우는 CMV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CMV 검사를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양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저는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눈에서 물을 빼는 검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백내장 수술할 때 같이 하고 뭐 안압이 높아서 빼는 김에 같이 하고 뭐 이런 경우라면은 저희가 그냥 쉽게 접근하지만, 젊은 사람인데 약에 잘 듣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눈에서 물 빼는 검사가 좀 침습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라고 권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재발이 너무 많아지시면 눈에서 물을 빼는 검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레이저로 드루젠을 없애는 치료 방법들도 개발 중이에요. 근데 이제 망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해부학적으로 고치면 내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하면 드루젠이 줄어들긴 하는데, 신경 손상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됐으면 옆에 곁다리로 보이는 다른 것들을 치료해서 해부학적으로 정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게 시력을 크게 좋아지게 하는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드루젠을 제거하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드루젠이 생기는 이제 분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보채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보채를 없애는 그 먹는 약도 개발이 돼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요. 드루젠을 없애는 방법들은 있고, 근데 그걸 했을 때 시력이 좋아진다는 아주 그 강력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아바스틴을 맞으시고 소주 한 병 반을 드셔가지고, 아바스틴 맞고 소주 한 병 반 드셨다고 해서 주사 맞은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사 맞으신 거는 황반 변성을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물질인 VEGF라는 것에 대한 항체 주사를 맞으신 거기 때문에, 맞으신 것 그 자체로 눈 안에 있는 VEGF가 없어진 거여서 이제 주사는 잘 맞으신 거고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 눈 안에 있는 황반 변성도 결국 신경으로 맥락막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신생혈관이 물을 뿜어서 생기시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쨌건 항체는 없앴는데, VEGF 자체는 없앴는데 내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신생혈관으로 피를 막 넣어주고 계신 거죠. 그럼 주사를 좀 빨리 맞아야 되실 수도 있겠죠. 술 먹을 거니까 주사를 안 맞을 거야, 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겠지만 주사는 반드시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사 맞기 전보다 동그라미 더 커졌으면 이제 망막 밑에 물이 고여서 그 검은 동그라미 더 커지신 거라 주사를 좀 더 바트게 맞으셔야겠죠.
망막 색소 변성증을 판정을 이틀 전에 받으셨다고 하셨고 시신경이 말라붙었다고 들으셨고 가족력상에서 부모님은 멀쩡하신데 할머니만 병이 있으셔서 실명을 47세에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할머니 병을 진단하신 거는 40대 초라고 하셨고 지금 보내주신 분과 나이가 같으신가 봐요. 할머니랑 같은 유전자면 나도 40대에 이제 진단을 받고 47세에 실명을 하는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신 것 같고 너무 잘 하셨고 할머니랑 내가 같은 유전자 때문에 이 병이 생겼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성 유전이라고 하면 할머니가 만약에 친할머니시면 아빠가 그 유전자를 받고 나한테 주셨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아빠한테 그 유전자가 있으실 거라서 아버님이 정말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주변에 조금만 있어서 본인이 모르시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열성 유전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 2개가 다 이상이 있을 때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빠한테 하나 주셨을 거고 아버지가 이미 보인자가 되신 상태신 거고요. 어머님이 마침 우연히 같은 유전자의 보인자이시면 어머님도 증상이 없으신데 유전자 하나가 이제 변이가 있으신 거겠죠. 그 상황에서 아빠랑 엄마가 그 변이 유전자만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걸 갖고 태어나면 내가 다시 할머니처럼 그 병이 우리 엄마 아빠를 건너뛰시고 생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와 유전하는 패턴을 보고 내가 할머니한테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유전자이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드문 얘기긴 하지만 소마틱 뮤테이션이라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나한테서만 새로 유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내가 발생되는 시점에 생겼으면 전신에서 그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피검사로 나타나실 거고요. 눈이 발생될 때 그 눈이 발생되는 세포에서만 변이가 시작됐다 그러면 피검사에서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 건 일단 피검사 결과를 보자고 말씀을 들으신 이유는 의사로서도 유전자가 뭔지 알기 전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자외선 차단이나 뭐 루테인 드시고 블루라이트 차단하시는 거 저는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병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유전자 치료 많이 하고 있지만 고친다는 의미에서의 병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적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상에서 받는 자외선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생활에 제약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 끼시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술, 담배는 그냥 다 백해무익하시잖아요.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전신 상태가 나빠지면서 아니면 뭐 출산을 한다든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눈이 확 나빠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외선 차단하는 것보다는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금 최근에 나오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들을 기다려 보면서 그동안은 자외선 차단도 좀 해주고 블루라이트도 좀 덜 보고 몸에 좋은 거 잘 먹고 술, 담배를 좀 덜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